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게 법원이 대규모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돼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들인데 법정은 이들의 남은 가족의 한이 담긴 울음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평생을 전과자자식으로 살아온 유족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눈물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법원은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끌려갔고 한국전쟁으로 행방불명된 수영인 33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연좌제 굴레에 갇혀서 지내왔다며 위로했습니다. 70년 넘게 부모의 억울한 옥살이와 연좌제로 한 맺힌 유족들은 기쁨과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바람 소리만 나도 오시는가 하고 아버지가 이런 판결도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이 제일 한이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어서. 재판부는 행방불명 수영인뿐만 아니라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에게도 국가가 청소년을 상대로 반정부 활동을 명목으로 징역형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참 그 고충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행방불명 수영인과 일반 재판 수영인 등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수영인이 한꺼번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3 수영인 명예회복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 재심에서 법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행방불명 수영인 333명과 일반 재판을 받은 생존 수영인 2명 등 모두 335명입니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300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집단적인 명예회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해방 직후 혼란기에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3 수영인이 처음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모두 371명입니다. 일반 재판 수영인 2명도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수영인 30여 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족이 없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군사재판 수영인과 일반 재판 수영인들은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유족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유족분들은 아마 4.3 특별법에 배보상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또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 두 방향으로 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수영인들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행방불명 수영인의 경우 수감 기록 입증이 쉽지 않아 배보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재판 수용인 2,500여 명에 대한 특별 재심을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4.3위원회에 여야가 위원 2명씩을 추천해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하고 국가가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다음 주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6월부터 시행되는데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시 가격은 국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물리고 복지 혜택을 주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지역별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표준주택이 엉터리로 선정되어 온 것으로 제주도 공식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 한쪽 자풀이 우거진 곳에 있는 허름한 농가주택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도 살지 않고 오래전에 버려진 영락 없는 폐가입니다. 혹시 여기 언제부터 비어 있는 줄 아세요? 한 20년 넘었죠. 누구 집인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룹 회장 딸인지 뭔지 그분 거래요. 다 여기 빈집들, 다 빈집들 그분 거예요.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은 이 폐가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발표하는 이 마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엉뚱하게도 이 폐가 대신 바로 옆에 또 다른 폐가로 표준주택을 바꿨습니다. 결국 이런 폐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서 근처의 다른 주택 6채의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되고 말았습니다. 60억 원짜리 호화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주변의 공시가격이 높아지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을 선정하거나 면적이 틀리는 등 47건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1,134채의 공시가격이 왜곡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에는 평가사 40명에 직원 40명이 투입되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평가사 2명에 직원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무슨 수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분사 차원에서 같이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LH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며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훈, 위성군 의원이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내일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합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면담에서는 손명수 차관이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 제2공항 여론조사는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자료라고 말했고, 오영훈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정상 추진 입장 발표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입장을 수용해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갈등을 조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 의료진이 대상인데 다음 달부터는 일반인 접종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진료병원 3곳 가운데 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제주대병원. 송병철 병원장이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이 병원의 접종 대상 의료진은 1,382명. 도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대상의 80%에 이릅니다.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해 가지고 소중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게 됨으로써 환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안전한 그 상황에서 간호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의료진들은 30분 동안 대기하며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소 호흡 유지하면서 응급실로 이송할 계획이 있습니다. 후에 몸살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좀 일상을 좀 불편할 정도의 그런 컨디션 변화가 있으면 일단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도록. 화이자 백신의 보관 온도는 영하 75도 안팎의 초저온,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로 해동하면 최대 닷새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오는 19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한 병당 6명 분량에 맞춰 백신을 접종하고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사용해 백신 잔량이 확보되면 추가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인 접종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접종 대상은 감염에 취약한 75살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로 이들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보건교사에 이어 5월부터는 65살 이상에서 75살 미만 어르신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예방접종에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같이 맞아줘야만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을 좀 맞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마련된 백신 접종센터 2곳 가운데 서귀포 접종센터는 냉동창고 수급 문제로 다음 달 중순에야 문을 열 예정인 상황. 제주도는 제주시 지역 고령자를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75살 이상 노인을 접종센터로 이송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명에 이어 오늘 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어제 확진된 A씨와 가족 1명에 이어 이들과 접촉한 1명도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진된 환경미화업체 직원 2명이 서귀포 중문의 호텔에서 일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들이 주로 야외에서 근무해 호텔 이용객이나 직원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녹색당과 제주 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 조건으로 정부의 대정읍 알뜰읍 비행장 무상 양혈을 요청해 책임과 권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환경 파괴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사업을 거부하라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어촌계 해녀와 주민들이 맨손 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